지난 8월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치킨이 하나 있죠. 바로 홈플러스에서 출시한 당당치킨인데요. 한 마리 기준 무려 6,990원이라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기본, 프랜차이즈 치킨에 비해 크게 밀리지 않는 훌륭한 맛까지 더해졌으니 이른 아침부터 당당치킨을 구하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는 일명 치킨런, 진풍경까지 펼쳐졌죠.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이 당당치킨의 등장에 마치 프랜차이즈 업계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운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오르는 치킨 가격에 부담감을 느끼던 소비자들은 맛과 품질이 보장된 당당치킨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리셀가루까지 팔리며 큰 인기를 누렸던 당당치킨이 이제는 줄을 서지 않아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 거품이 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두고 프랜차이즈 치킨 망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며 조롱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평일에 손님이 많지 않은 점포의 경우에는 줄을 꼭 서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점포당 하루 50에서 150마리의 닭을 튀기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여전하며 재고가 남는 수준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주말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점포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당당치킨을 맛볼 수 있다고 하죠. 하긴 홈플러스가 당당치킨의 종류를 5가지로 늘려서 판매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인기가 여전하다는 것은 증명된 듯한데요. 그런데 당당치킨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떠오르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로 당당치킨만큼 큰 화제를 몰고 왔던 식당들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식당들의 최신 근황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연돈. 백종원이 골목식당 전 에피소드를 통틀어 처음으로 끝판왕이라며 극찬한 가게가 있죠. 바로 포방토 돈가스 전문점 연돈인데요. 여기에 실제로 돈가스를 맛본 방문객들의 호평까지 이어지자 연돈은 단번에 문정성시를 이루는 전국구 맛집으로 등극했는데요. 제주도로 가게를 이전하고 나서도 하루 전날부터 가게 앞에 텐트를 치는 텐트족까지 생겨났다고 하니 그 인기가 이 사진 한 장으로 체감이 될 정도였는데 어라? 어쩐지 작년 1월부터 싹 사라져버린 이 텐트족들, 설마 연돈의 인기가 다 사라져버린 걸까요? No! 알고 보니 이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후 생겨난 변화였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예약제로 바뀌면서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된 데다 당인 정신을 추구하는 사장님의 소신 덕분에 여전히 변함없는 맛을 즐길 수 있어 훨씬 좋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전국에 연돈 볼카츠 프랜차이즈까지 런칭하며 잘 나가는 줄 알았던 연돈 사장님에게서 올해 5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빚을 채 갚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건데요. 한 방송에서 사장님이 공개한 연돈의 수익 상황은 충격적이었죠. 2021년 기준 수익만 13억 원이지만 공과금, 직원 월급, 재료비, 세금, 임대료 등을 빼고 나면 남은 돈은 고작 7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게다가 한정 수량만 판매하기 때문에 몰려도 벌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연돈과 같은 대박집이 아직도 빚을 갖고 있다는 소식에 손님들까지 나서서 가격을 더 올려도 된다. 장사를 하는 거지 봉사하는 게 아닌데 이득을 좀 더 챙겼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냈는데요. 입소문만 화려하고 정작 가격이나 맛은 실망스러운 식당들이 넘쳐나는 요즘 연돈과 같은 가게들이 올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된 듯 보이죠. 아직 기회가 한데 연돈을 방문해보지 못한 영순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연돈이 지금보다 마진을 챙기면서 오래오래 장사해주었으면 좋겠네요. 3위 철인 7호. 작년 2월 네티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한 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 그리고 7살 어린 동생과 생활 중인 한 고등학생이 작성했다는 이 편지에는 철인 7호라는 치킨 브랜드가 베풀어준 선행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코로나로 아르바이트도 잘려 수중에 5,000원 밖에 없었던 이 학생은 치킨을 먹고 싶어하는 동생을 위해 여러 치킨집을 전전하다 철인 7호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철인 7호 홍대점 사장님은 학생이 손에 쥔 5,000원의 지폐를 발견하고는 메뉴판을 보여주지도 않고 따뜻한 치킨을 대접했다고 하는데요. 읽는 이들마저 뭉클하게 만든 미담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감동한 사람들의 주문이 폭증하면서 해당 매장은 단번에 돈줄 가게로 등극했습니다. 다음에 형제가 오면 먹이라고 선결제하는 손님부터 포장 주문을 하고 가지러 갈 수 없으니 치킨을
물건을 만들지 말고 주문 접수만 해달라는 주문까지 가게는 그야말로 밀려드는 주문으로 대박이 났죠. 그런데 작년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펼쳤던 사장님의 안타까운 근황이 알려져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좋은 곳에 써달라며 후원금을 보낸 이들이 있다는 뉴스를 접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 돈을 노리고 사장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진 건데요. 심지어 익명으로 계좌번호를 보내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게 앞에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협박범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멘탈이 무너진 사장님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약까지 처방받았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도 사장님은 오히려 영업 매출과 손님들에게서 받은 후원금, 여기에 순수한 자신의 돈 100만 원을 보태 기부를 진행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하죠. 대인배라는 말로 부족한 사장님의 행보가 재조명되면서 사장님은 올해 7월 소상공인 분야에서 제5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었다고 하는데요. 선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철인치로 사장님, 앞으로도 계속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 2위 덥죽. 앞서 말씀드린 연돈처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식당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지난 2020년 여름 골목식당 포항 꿈틀로 편에 출연한 덥죽집 사장님도 그중 한 명이었죠. 사장님만의 레시피로 만들어낸 메뉴들은 백종원의 극찬을 자아냈고 방송 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가게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근데 돌연 경북 포항이 아닌 서울 강남에 덥죽이라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오픈하면서 상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알고 보니 포항 덥죽집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업체가 업체 소개란에 골목식당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사용해 교묘하게 손님들을 끌어모았던 것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덥죽이 방송에 나간 바로 다음 날 덥죽이라는 상표를 출원하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도용 아니었냐는 의혹이 빗발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되자 골목식당 시청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까지 분노를 쏟아냈고 결국 덥죽 상표권 도용업체로 낙인 찍혔던 해당 가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덥죽 가맹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포항 덥죽집 사장님이 원래의 상표권을 되찾으면서 해피엔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놀랍게도 포항 사장님은 현재까지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덥죽은 죽에 고기나 야채를 얹은 음식을 가리키는 단어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 등록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앞선 덥죽 사례 역시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상표 출원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사람들의 거센 비난에 도의적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셈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를 악용한다면 언제든지 제3의 업체들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 원조 사장님이 끝까지 상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덥죽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사장님의 노력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법적 결과가 나와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1위 남산 왕돈가스. 남산에 방문하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 중 하나로 여겨지는 남산 돈가스. 한때 원조라고 소문났던 101번지 남산 돈가스 식당은 건물 앞 골목까지 길고 긴 웨이팅을 자랑하며 문전성시를 이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한 유튜버가 10수년간 원조 남산 돈가스로 성업 중인 101번지 남산 돈가스가 실제 원조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23번지 남산 돈가스를 운영하는 박모 씨가 1992년 현재 101번지 남산 돈가스 건물을 임대해 101번지 남산 돈가스를 개업한 원조 사장이지만 계약 종료 시점에 건물주에게 쫓겨나 현재 23번지로 밀려났다고 하는데요. 이후 건물주는 101번지 남산 돈가스라는 상호명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원래 자리에서 박모 씨가 쓰던 주황색 간판을 전화번호만 바꾼 채 걸어두고 그대로 사업을 이어갔다고 하죠.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표를 강탈당한 원조 사장님은 물론 그동안 그곳이 원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소비자들까지 제대로 기만당한 셈이니 대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요. 결국 계속되는 별점 테러에 원래 101번지 남산 돈가스는 현재 카카오맵에서 본점을 포함 101번지 남산 돈가스의 검색을 막아둔 상태라고 합니다. 대신 23번지에 위치했던 진짜 원조 남산 돈가스는 네이버와 다음 지도에서 평점이 급상승, 찾는 사람들도 원래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인과응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대중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음식이라면 궁금증에라도 한 번쯤 맛보고 싶은 심리가 생겨나죠. 그런데 인기가 있고 흥행하는 가게일수록 꼭 흠집을 내려 들거나 이익을 편취하려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원조가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 어쩐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의 고생을 홀랑 빼앗아 이익을 편취하려는 행위는 언젠간 그에 해당하는 인과응보를 받는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